안녕하세요. 경제학 짱박사입니다. 자, 학생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관세가 대체 뭘 하는지, 그러니까 국내 가격이나 생산, 소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뭐가 좋아지고 나빠지는지, 뭐 이런 걸 분석해봤죠. 이건 국제경제학의 아주 중요한 기초공사 같은 거였어요. 오늘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바로, 아니, 정부는 도대체 왜 관세를 쓰는 걸까?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관세가 진짜 최고의 방법이 맞나? 하는 거죠.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우리가 정부 정책을 훨씬 더 깊이 있게 또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눈을 길러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관세의 효과에 집중했다면 이제부터는 관세의 목적과 효율성을 따져볼 시간이라는 겁니다. 정부가 뭐 특정 산업을 보호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물건의 소비를 좀 줄이고 싶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정책 목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관세가 과연 가장 똑똑하고 효율적인 도구인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내용의 핵심이에요. 정부가 관세를 쓰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국제경제학을 배우는 이유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잠깐만, 혹시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하고 계속 질문하기 위해서입니다. 과연 관세보다 더 스마트한 정책은 없을까요? 지금부터 같이 그 답을 한번 찾아보죠.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어떤 산업이 너무 싼 수입품 때문에 거의 망하기 직전이라면요. 정부가 이 산업의 국내 생산을 좀 늘려주고 싶을 때 어떤 정책을 쓸 수 있는 건가요? 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첫 번째로 다뤄볼 상황입니다. 정부가 우리나라 산업 생산을 늘리자 이런 명확한 목표를 가졌을 때 쓸 수 있는 대표적인 카드가 두 개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관세 때리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산업 생산자들한테 직접 돈을 쏴주는 생산 보조금 지급입니다. 자, 그럼 이 두 정책의 효과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관세는 어때요? 당연히 수입품 가격이 비싸지니까 국내 생산이 늘어나겠죠? 목표 달성. 그런데 그 대가는 누가 치르죠? 바로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에요. 국내 시장 가격 자체가 올라가 버리니까 소비자들은 어쩔 수 없이 더 비싼 값의 물건을 사야 하는 거죠. 반면에 생산 보조금은 어떨까요? 정부가 생산자한테 직접 돈을 주니까 생산자들은 신나서 더 많이 만들겠죠? 국내 생산은 똑같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이 과정에서 소비자 가격은 전혀 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최선책, 영어로는 first best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생산을 늘리자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생산 보조금은 소비 왜곡이라는 괜한 부작용을 만들지 않아요. 왜냐? 문제의 핵심, 즉 생산에만 정확하게 타격을 가하기 때문이죠. 반면에 관세는 생산도 건드리지만 애꿎은 소비까지 엉망으로 만드는 차선책, 세컨 베스트에 불과한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배울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예요. 교수님, 그런데 현실은 좀 더 복잡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려고 자동차에 관세를 붙였는데 그 자동차를 만들 때 들어가는 수입 부품에도 관세가 붙는다면요? 그럼 최종 제품에 붙는 관세 효과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와, 정확해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우리가 보통 뉴스에서 보는 자동차 관세 10% 이런 건 그냥 겉으로 보이는 명목 관세율이라고 해요. 하지만 방금 학생이 말한 것처럼 중간재, 그러니까 부품에도 관세가 붙어버리면 그 산업이 실제로 느끼는 보호 수준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진짜 보호 효과를 재는 지표가 바로 실효보호 관세율이에요. 한마디로 그 산업이 원재료를 가지고 와서 조립하고 가공해서 만들어내는 그 부가가치가 실제로 얼마나 보호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교재에 나오는 실효보호관세율 공식입니다. 딱 보면 뭐 분수도 있고 V니, V'이니, T니 좀 복잡해 보이죠? 또 수학이야? 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 공식의 핵심 아이디어, 그 뼈대만 알면 사실 아주 간단하거든요. 자, 이 공식의 속살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어렵게 생각할 거 전혀 없어요. 이건 그냥 변화율을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서 V는 뭐냐? 관세가 하나도 없을 때
우리 자동차 산업이 부품 사다가 조립해서 만들어내는 순수한 가치, 즉 부가가치입니다. 그리고 V'은 완송차랑 수입 부품에 모두 관세가 붙었을 때의 새로운 부가가치고요. 결국 실효보호 관세율, ET라는 건 이 모든 관세 때문에 우리나라 생산자들이 만들어내는 그 순수한 가치가 원가보다 얼마나 늘었냐, 즉 몇 %나 더 보호받게 됐냐, 이걸 재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만약 완성차 관세율이 부품 관세율보다 높으면 이 보호 효과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커지고 반대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겉보기 후자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좋습니다. 생산 목표에 대한 이야기는 이쯤 하고 이제 정부의 다른 목표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서 정부가 어떤 수입품의 국내 소비를 좀 줄이고 싶어 한다면 이때는 어떤 정책이 가장 효율적일까요? 자, 여기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게 뭘 보여주냐면 정부 목표가 특정 상품 소비 좀 줄이자, 즉 소비 억제일 때의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다시 두 가지 정책, 관세와 소비세를 비교해 볼 거예요. 그래프를 보면 두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데 과연 어느 쪽이 더 나은 방법일지 한번 보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번에도 관세는 차선책입니다. 왜일까요? 자, 관세를 부과하면 국내 가격이 오르니까 소비가 줄어들긴 하겠죠. 목표를 일부 달성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격이 오르니까 엉뚱하게 국내 생산자들이 불필요하게 생산을 늘리는 생산 왜곡이 발생합니다. 반면에 소비세는 어때요? 이건 소비하는 행위 자체에 세금을 매기는 거라서 생산에는 아무 영향을 안 주고 소비만 정확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 억제가 목표라면 소비세가 바로 최선책이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다음 목표로 바로 넘어가 보죠. 이번엔 정부의 목표가 소득 재분배라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특정 산업 노동자들의 소득을 좀 높여주고 싶어요. 이 그래프는 관세를 통해서 그 목표를 이루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관세가 소득 재분배를 위한 효율적인 도구일까요? 이것도 결론부터 말하면 완전 꽝입니다. 관세는 소득 재분배를 위한 도구로서는 굉장히 무디고 비효율적이에요. 왜냐? 관세는 상품 가격 전체를 바꿔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던 생산 왜곡과 소비 왜곡을 동시에 일으키거든요. 만약 특정 계층의 소득을 도와주는 게 목표라면 그냥 그 사람들한테 직접 소득세를 깎아주거나 보조금을 주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다시 같은 결론에 도달했죠? 자, 오늘 우리는 생산 증대, 소비 억제, 소득 재분배라는 세 가지 다른 정책 목표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각가지의 경우에 관세가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는 걸 확인했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하고 강력한 하나의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목표 지정의 원칙입니다. 이게 오늘 강의의 핵심 포인트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정책은 그 문제의 근원을 가장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정책이라는 겁니다. 생산이 문제면 생산 정책을 쓰고 소비가 문제면 소비 정책을, 소득이 문제면 소득 정책을 써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아주 당연한 이야기죠. 이 표가 오늘 배운 내용을 아주 멋지게 요약해주고 있네요. 한번 보세요. 생산 증대가 목표일 때 최선책은 생산 보조금이고 관세는 괜히 소비 왜곡을 낳습니다. 소비 감소가 목표일 땐 소비세가 최선책이고 관세는 생산 왜곡이라는 부작용을 낳죠. 소득 재분배가 목표일 땐 직접적인 소득 정책이 최고인데 관세는 두 가지 왜곡을 모두 낳습니다. 패턴이 한눈에 딱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의 최종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관세는 거의 모든 경우에 차선책이다. 왜냐고요? 관세는 상품이 국경을 넘는 행위 자체를 건드리는 굉장히 간접적인 정책 수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표를 추구하던 간에 의도치 않은 부작용, 즉 경제적 왜곡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국제경제학 공부하다 보면 가끔 수식도 나오고 그래프도 복잡해서 이거 너무 어렵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배운 이 목표 지정의 원칙처럼 일단 한번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세상을 보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정부가 왜 저런 정책을 쓸까? 저 정책 때문에 생기는 다른 문제는 없을까?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스스로 질문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학문이 바로 국제경제학이에요.
그러니까 앞표로는요, 뉴스를 보다가 정부가 어떤 무역 정책을 발표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그냥,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한 번쯤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저 정책의 진짜 목표가 뭐지?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저 방법이 과연 최선일까? 이제 여러분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분석의 틀을 갖추게 된 겁니다. 자, 오늘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